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가 차차 들어오겠죠? 얘는 뭐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안 켜져 있는 모양이네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이크가 됐네요. 네, 목소리도 크지만 마이크가 됐으니까 홍도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홍도도 다 보시고 나서 감독님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지구이 함께하게 돼 영화를 제작한 컨텐츠 제작비보의 대표 송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공 두 분 모셔볼까요? 홍도도의 감독님 장은정 감독님과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감독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최고의 이야기꾼 양대사 선배 유병진님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잘생겼다는 환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디 밝은 데 있다가 오셨나봐요. 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영화 오픈더도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볼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질문 받아서 5분 정도 질문 받아서요. 배우분들과 또 감독님의 사인 그리고 유례 없이 제작자의 사인도 같이 들어있는 저희 오픈더도어의 포스터를 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질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목소리를 듣고 싶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유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찍는 말티즈 장학입니다. 되게 부러워요. 저도 방송 30년 했지만 캐릭터가 없이 하다 보니까 말티즈 하나 이렇게 빵빵 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래 말티즈는 이렇게 좋아하는 견종은 아니었는데 네, 말티즈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병진님이 또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게 좀 약간 울리나요? 마이크 쓰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리 보내주셔서 극장에서보다 더 먼저 이제 스크리너 버전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서 요새 그렇대요. 저도 그렇지만은 30초 이상을 다들 못 본대요. 뭐 쇼폼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근데 집에서 보니까 사실 이제 극장처럼 어떤 강제력이 아닌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자체가 너무 흡입력이 있고 해서 끝까지 이제 떼놓지 않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오기 전에 영화 어떻게 봤냐 혹시라도 네가 개인적인 감상이 조금 엇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좋은 것만 잘 기억 꺼내서 지구를 풍성하게 끌려줘야 한단다 정재야 라고 했더니 네. 정말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런 자리 되게 좋아하는 게 제 영화 굉장히 또 많이 하고 광인데 이걸 좀 표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지휘 자리에서는 좀 약간 오늘 중간중간 좀 잘난 척도 좀 하고 이런 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인터뷰를 한번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를 소재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실험을 바탕으로 네, 5, 6년 전에 저희 이제 제 지인 감독, 작가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제 전에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 교민사회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엄청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막 만들어지고 신문에 대선 토픽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제 취향은 아니에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들게. 그러세요?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고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이거를 좀 얘기를 조금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에 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이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혹시 병재 씨도 그걸 좀 알고 보셨어요? 네, 저는 실화 모티베이터라는 정보만 듣고 일부러 실화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좀 더 재밌게 보려고 좀 오픈도어를 즐겼고, 전 보면서 계속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루멧 감독의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라는 작품이 많이 떠올랐어요. 너무 역겹네요. 근데 손님한테 욕먹다고. 근데 손님한테 왜 이렇게 와주셨어요?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거죠? 역겹다 이렇게. 아니 욕먹다니. 어떤 이 현대사회의 마주하세요, 어떤 마주하세요. 현대사회의 어떤 이 한 가족의 비극사를 다룬 방법이 너무 좀 약간 돋보였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어떤 부분이 역겨우셨어요? 이렇게 잘난 척을 예고를 하고 이게 좀 후반부에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작부터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조금 뭔가 거북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영화 지구에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모더레이터가 이런 이제 그 게스트 얘기를 듣고서 아 맞아요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영화라서 뭐야? 누가 시드니 누구야? 시드니 루멧 감독의 그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라는 건데, 그것도 한 가족의 진짜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감독님도 그 영화 보셨어요?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원통하게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유병재 그래서 안 보시길 잘했어요. 네. 봤으면 저 장주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가요? 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제 증명이 다행입니다. 됐으니까 네. 가족의 끔찍한 비극을 다뤘다는 점에서 또 말씀하신 영화가 상당히 떠올랐고 그럼 보시면서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오싹하셨어요? 제가 오싹했었던 장면을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캐서린 네, 이제 캐서린. 김수진 씨가 보는 그 네. 커튼 이거는 스포 얘기도 상관없잖아요. 다 보셨으니까. 보셨으니까 상관없죠. 커튼에서 이제 잠깐 뭔가 생각하고서 뭔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네네네. 되게 대사도 없고 그냥 좀 정적인 장면일 수 있는데 이제 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오싹하고 소름 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챕터 3에서의 그 캐서린의 캐서린과 문석의 대화 가운데 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캐서린이 모두가 또 바뀌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대본에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만 온전히 배우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표정이나 뭐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김수진 배우가 너무 잘 해줘가지고 네. 네, 두 분이 너무 앙상블이 좋았던 네. 저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실제로 저도 김수진 배우의 연기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던 것이 이 영화가 단편 영화로 출발을 해왔던 그 시점에는 가족 사진 촬영으로 캐스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그렇죠? 왜 여담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챕터 1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문석이 총을 가지러 갈 때 거기에 가족 사진 나올 때 그 카트 그거에 이제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가 이제 신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서 배우 스스로는 이 챕터를 많이 준비할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너무나 진짜 준비 기간이 무색하리 많지 그 신을 챕터 3를 완벽하게 진짜 해낸 것 같아요. 네, 그 씬이 힘들었던 거는 이제 한 호흡으로 쭉 가야 되고 이제 잘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틀리고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부분은 여기를 쓰고 뒤에 부분은 여기를 쓰고 할 수가 없는 씬이라 그래서 그냥 계속 하고 막 이러는데 또 대사를 또 암기가 된 상태에서 연기를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뭐 파산 선고를 받든 파산 선고 받기 직전에 두 사람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엄마의 그런 소식 절망하는 두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이 바뀐 여자의 제안이 오고 남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두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서 그래서 그걸 또 다 머릿속에 넣고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카메라하고 그걸 맞춰야 돼요. 카메라보다 이분들이 좀 더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더 늦게 따라가거나 또 이런 건 NG라서 굉장히 그때 배우분들이 굉장히 좀 집중을 했고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볼볼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혜택에서 보면 진짜 진짜 수진 배우가 감독님한테
신발을 2번 정도 강하게 했던 것 같죠? 한 3번 정도. 3번이었나요? 네. 혹시 그 챕터 3에 원신 원카스로 연출되는 걸 보고서는 어떠한 영화가 떠오르셨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야기와 연기력, 연출력만으로 어떤 관객의 흡입력을 이끌어간다는 것에서는 어떤 램프로머스라는 작품 혹은 로만 플란스키 감독의 대학살의 신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연출과 각본가 그리고 배우의 뚝심이 느껴지는 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 무슨 그러니까 미선쇼 무슨 자랑쇼인가요? 뭐 이런 게 아니 이 컨셉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병재 씨가 워낙에 영화를 좀 다양한 장르 영화까지 다 보는 걸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신 작품들 너무나 좋은 작품이라서 제가 진짜 너무 우리가 그렇게 비교가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 한 장소에서 그 정말 딱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네. 여기서 누군가가 진짜 제가 그 작품을 봤는데 전 생각이 다른데요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시죠? 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의 빌런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이거 근데 좀 뭐 너무 뻔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캐서린일 것 같아요. 보면서 약간 좀 되게 다른 캐릭터들은 그래도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약간 한 포인트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캐서린한테는 좀 약간 끝까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난번에 첫 GV 때 김숙 씨랑 같이 했었는데 김숙 씨는 박 사장이 최고의 빌런이다. 왜 하기로 한 사업에 파토를 내서 이사라를 만드느냐 라고 했던 게 이제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이후로 오시는 게스트분께는 계속 그 질문을 좀 똑같이 한번 드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최고의 빌런이라고 생각하세요? 박 사장? 진짜 박 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감독님은 염두하신 인물 캐릭터가 있나요?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느꼈을 때 이 사람만큼은 정말 최악의 악이다라고 느꼈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었다면 누구였는지. 저는 뭐 사실 원래 캐서린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캐서린이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캐서린이 실제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서의 캐서린은 미국에서 그 캐서린만을 위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화제가 됐을 정도로 진짜 희대의 양녀로 이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제 그 남편한테 자기 엄마를 죽이자 그런 것도 캐서린이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자기 치훈이한테 자기 남편을 죽여달라는 것도 원래 캐서린이에요. 저 새끼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그런데 난 무서워서 지금까지 그 비밀을 너한테 얘기 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복수를 하자. 네가 저 새끼를 죽여줘.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게 유명해진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고 물론 캐서린이 나쁜 사람이죠. 악인이긴 한데 근데 뭐 저는 캐서린을 그렇게 악인으로 그리는 것들 자체는 좀 너무 장르적 빌런이 탄생하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캐서린을 좀 유화시키는 네, 그 부분에서 아마 관객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캐서린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빚에 쫓기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돈이 나올 수 있는 창구인 세탁소만 처리하면 될 텐데 엄마를 반대하시고 근데 엄마에게 또 하필이면 정말 치명적인 암 선고가 떨어지는 상황을 주신 것은 캐서린을 단편적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캐서린에게 고민할 수 있는 입체적인 것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감독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신 건지. 그러니까 캐서린 같은 인물은 그게 지금 뭐랄까요? T라고 그러나요? MBTI 얘기하시는 거예요? T. MBTI? 네. 그러니까 딱 그것만 놓고 보는 거죠. 마치 남이 다른 집 사람처럼 우리 가족의 일을 다른 집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거 사업 이거 마지막까지 마무리 못하면 우리는 이 집 뚫고 모든 걸 다 잃어.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
그런데 엄마가 세탁소만 주면 이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엄마가 안 줘.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렸어. 게다가 말기암이라서 우리는 그걸 치료할 돈도 없어. 엄마가 지금 주면 딱 좋은데 엄마는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늦기 전에 엄마를 편하게 해주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제 느낌에는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요. 모두를 위해서 한 명이 희생하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버지 세대들, 엄마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고, 네. 너만 고생하면, 너만 조금 참으면,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너만 희생하면, 뭐 이런 것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다 이거 다 죽는다고 이런 어른들이 집안마다 꼭 한 명씩 있어요. 네. 그런 정도의 빌런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야 문서부터 더 흔들리지. 그게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네네네. 요즘 너무 재밌는 게 이제 표정만 봐도 관객분들 중에 누가 티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되게 많이들 불쾌해하고 계시는 게 티가 다른 건 아닌데 사실. 예. 좀 전에 그 이야기에.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병재 씨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감독님이 진짜 날카롭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아 단순한 인물 구조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뭔가 입체적으로 인물의 캐릭터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복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병재 씨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캐서린 같은 생각. 네. 캐설이 내가 캐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문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위선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아까 제가 뭐 커튼 씬을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었던 거는 나도 그 상상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여기서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많은 분들이 또 전화기를 전화기랜다. 네, 맞지? 전화기지 뭐. 그럼요. 그거 말했어? 저기 전화기지. 전화기 벨이 발명한 거 아니야.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그럼 병재 씨는 집에 이제 누나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혹시 이런 돈 때문에 네. 누나들하고 막 큰 싸움이 날 뻔했다던가 이런 일들이 혹시 있었는지. 요 단계까지 만약에 가려면은 저는 사실 뭐 일반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족 안에서 어떤 돈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나려면은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면은 될 텐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압도적으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감정 상하고 좀 서운한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누나 두 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부잣집은 아니었는데 근데 또 그때 시대가 이제 또 남아선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나름 귀하게 자랐는데 그 마음의 빚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갚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 갚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총액으로 따져도 이미 상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제 제가 뭐 SNS나 어떤 콘텐츠에서 저 가족과 관련된 뭐 돈 관련된 이런 농담을 하는데 그게 그야말로 이제 반농반진이에요. 약간 조금 서운할 때가 있기는 하죠. 예전에도 지금 많이 컸지만 그 조카가 한 3살, 4살 막 이랬을 때 삼촌 7천만 원만 주세요 막 이런 거를 이제 3살짜리가요? 네. 문자로? 네, 이게 문자로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재밌다 이거 얼른 사람들 얼마나 재밌어 하실까 했는데 지금 애가 12살이 됐는데도 7천만 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약간 그렇게 좀 서운하긴 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어떤 무뚝뚝한 어린이의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권일영 교수님하고 이제 지붕이가 또 있었죠, 저희가. 프로파일러 하시는 권일영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권일영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가족들의 갈등이 많은가 그때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권일영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살인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친족 간의 살인이다. 일타상으로도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그 뭐 묻지마 살인, 뭐 강도에 의한 살인, 뭐 어떤 빚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모두가 끈끈하게 얽혀 있기도 하지만 애증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친척들
너만 희생하면 돼. 나는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 저번에 내가 이거 양보했잖아.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것들이 때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고 나가는 관객들이 어떠한 걸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저는 좀 우리가 노인 가족 그리고 우리가 가진 탐욕, 선택,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선택에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문을 열고 닫고 나가잖아요. 아마 오늘도 알게 모르게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수십 번 그리고 하루 종일 수백 번 내 안방문을 들고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 택시 문을 열고 나가고 아마 엄청난 문들을 열고 나가고 아마 우리 인생에서 수십만 번을 문을 나갈 텐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갖고 또 간혹 그 문이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내지는 그 문을 열고 나갔어야 했는데 후회되는 문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석 이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에서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 예를 들면 시운의 문을 차고 나가서 이제 살인하려고 이제 그 내용을 죽이러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저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안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선택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네, 저도 역시 20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요즘인데 과연 내가 열고 나가는 그 문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모르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이 주는 의미가 이 영화를 나가면서도 다양하게 제 인생과 좀 접목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명재 씨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 이 챕터별로 하나씩 문을 여는 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챕터가 시간순이 약간 좀 이렇게 배열이 네네. 역순으로 가다가 또 막 시간순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이 가족의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으로 끝나는 게 더 비극적인 엔딩을 심화시켜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떠오르는 영화는 바카사탕이라든지 이제 메멘토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어떤 챕터 구조라는 부분에서는 일본 영화 고백이나 실종 같은 영화도 또 생각이 나네요. 이 정도는 진짜 인정을 해야 되겠다. 허세가 아니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허세가 아니었어요. 네. 줄줄줄 나오고. 거기서 박하사탕이 나오는 걸 어떻게 네네. 그럼 이쯤에서 또 질문을 통해서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쪽에 혼자 오신나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저요 하신 얼룩무늬 의자 옆에 앉아 계신.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영화를 맨 처음 보고 처음 느낀 느낌은 캐서린이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영화 내내 짜증을 냈는데 너무 보는데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연기를 정말 잘하신다. 네네. 받아야 정도 그런 네. 느낌이 들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장항준 감독님 영화를 몇 개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관객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가 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르적인 유사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 시간이 약간 역순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물론 이 두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일 테지만 이 두 영화가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 영화인지 감독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가 제가 이제 전에 했던 스릴러 이제 영화인데 강하늘 씨하고 김무열 씨 나왔던 영화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장르적으로 되게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의 밤은
상업 영화에 있어서 진짜 미스테리 스릴러라는 장르를 그대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 집에 뭔가 비밀이 있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날 압박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실체들을 점점 가는데 내 가족들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나는 이 역에 오게 됐는가를 이제 밝히는 작품인데, 사실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르게 기억해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범인은 누구인가, 이 집안의 비극을 만들었던 원류의 그 최초의 빌런은 누구인가라는 걸 찾아가는 이야기라면, 이거는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가 더 중요한 얘기고, 기억해 보면 누구인가? 거기 누군가에 당연히 그 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데서 제가 그 두 영화를 대화하는 방식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서사는 굉장히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둑 기억에만 더 많이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기 모자 쓰신 네네. 안녕하세요. 사실 10월 25일날 개봉일 GV 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다시 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궁금했던 점은 그 토미가 일하는 햄버거 가게가 그 버거킹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뒤에 큰 와퍼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면서 그게 재밌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궁금하셨어요? 개봉 날부터 지금까지요?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관객분께서 물어주셨는데, 버거킹 이경희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버거킹 생각하세요? 맛있죠. 이 질문에 대해. 햄버거가 나오는 영화가 또 있나요? 네. 햄버거 나오는 영화요? 네, 혹시 생각나신 영화가 있다면? 맥도날드 창립자 이야기를 다룬 이제 파우더라는 영화를 버거킹이었나요? 되게 대답해놓고 뿌듯해하는 표정을 지금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그 버거킹은 그러니까 영화적 촬영상의 장소를 얘기하시는 건지 대본상의 설정을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둘 다 궁금하고 혹시 PPL인지 그런 PPL이요? PPL이었으면 너무 좋았겠네요, 제작자 입장에서. PPL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를 말씀드리면 영화는 거의 PPL이 안 돼요. 네, 드라마나 예능은 PPL인데, 왜냐면 영화는 보통 2년 전에 찍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는 순간에 그 제품이 다시 창고로 들어가는 개봉이 되는 순간에서 영화는 거의 PPL이 잘 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고 이제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서 가장 리액션이 좋았어요. 아유, 이제라도 고마워요. 뭐 가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것도 PPL이라고 봐야 돼. 그것도 PPL이라고 봐야 돼. 그 탑건 이렇게 항공모함 나오고 막 군함 나오고 전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게, 결국 그 헐리우드 영화들이 전 세계에 계속 나가면서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항공모함 하나 띄우는데 하루에 3억 열렸나? 네. 그렇게 되고 전투기도 엄청나게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일럿들이 들이는 시간도 다 엄청난 돈인데, 그 돈 자체들을 미국 국방부 공무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자체는 최고의 세일즈, 전 세계의 미국 무기를 팔 수 있는. 그리고 미국 무기라는 거는 한 세대가 뭐 7년, 10년, 그리고 지금도 F면 그거는 80년대에 만들어진 전투기인데 지금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거킹이 아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주시죠. 이렇게 좀 경제가 지식을 과시하니까 나도 질세라. 약간 그러니까 제가 전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야마돌기를 버거킹도 아니고 맥도날드도 아니에요. 사실 햄버거 집은 없는 집인데 저희가 새로 세팅을 해서 지은 집이었고, 수원인가 어디에 있는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닌 평택이었습니다. 평택이었나요? 거기에 그냥 메인이 하는 이제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이제 저희가 찍은 겁니다. 예. 아무튼 너무나 이색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남자분,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영화 인상 깊게 정말 잘 봤습니다. 일단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으신데 챕터 1이랑 마지막 챕터 5에서 치훈과 문석의 두 명을 비추는 이 장면들이 약간 반전된 분위기를 통해서 약간 수미상관을 의도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는지 그리고 그리고 챕터 1 치훈과 문석 사이에 닫힌 문 그리고 챕터 5에서 치훈과 문석이 문을 나간 후에 열린 문을 이렇게 비추면서 끝나는 엔딩 장면을 이렇게 좀 더 둘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의도하신 게 맞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1은 1이고 챕터 5는 5예요? 아니 근데 진짜 어느 신문사에서 오셨어요? 네, 너무나 이렇게 좀 영화를 진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신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문석하고 치훈에서 시작해서 문석하고 치훈이잖아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이 두의 관계에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좋은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로 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문이 닫혀 있고 치훈이 와서 집을 두드리고 마지막 컷에서도 닫혀 있는 문을 확 여는 순간에 열린 이유에는 보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폐쇄되어 있고 하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문을 확 열고 나갈 때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라는 의미였고 챕터 5에서 마지막에 이제 문이 열리고 둘이 한참 얘기하다가 둘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예, 밖으로 나가는데 목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문은 또 열려 있고 처음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들이 거기 챕터에 나오는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챕터가 문이 열려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나름대로 역설적으로 저 문만큼은 정말 활짝 열려 있고 우리 저 밖에 공기나 햇빛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저 소리들도 그 둘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 바깥으로 우리는 갈 수 없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돼 있고 질문 몇 개를 하셨어요? 다 대답하셨죠? 네, 대답하셨고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챕터 5의 마지막 열린 문이 약간 비현실적으로 좀 너무 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나름 이제 CG 작업을 상당히 되게 공을 들여서 오래 했었는데 거기를 약간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이 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밝게 하신 것도 의도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셉은 있었죠. 짜파게티 먹는 일요일 오후 같은 오뚜기 카레를 먹는 일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바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TV에서는 이제 교포들이 주로 보는 게 한국 시트콤이에요. 새 친구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그 친구도 돈 냈어요.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해요 지금?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해주면 안 돼? 아무튼 간에 그런 식의 좀 미국의 어떤 일요일에 아주 그냥 편안한 일요일의 가정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밖은 화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색적으로 밝은 게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막 그 CG는 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잡힌 거예요? 네.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제작자가 돼가지고. 잘 안 했어요. 컨셉은 되게 맞는데 뭔가 조금 덜 이질감이 느껴지길 바랬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잘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시간 꽤 치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의도하신 건가 싶었어요. 왜냐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많지 챕터 3에서 문석과 캐서린이 막 심각한 얘기 나눌 때 밖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진짜 비현실적으로 크게 들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약간 언밸런스하게 일부러 연출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CG가 맞느냐 아닌지. 네. 네. 저 앞에서 들었어요. 수선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네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네, 두 분 더 남았어요? 이분 하고 한 분 더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손익분기점이 걱정돼서 1차 관람하고 있는 땡땡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땡땡이 한번 손 한번. 와 진짜 멋있다 니네. 땡땡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매 순위가 자꾸 뒤로 가고 있어서 너무 볼 때마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막 네, 직장 네. 동료들 회식도 이걸로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요? 있어요. 키진 않고 있지만 네, 오픈 더 도어도 그렇고 최근에 리바운드 영화도 그렇고 실화를 지금 바탕으로 하신 영화를 하시는데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소재 고갈이나 이런 지금 뭐 먹이려고. 근데 칭찬 이만큼 해주고 걱정 한 사마리 해주고 지금. 아니 되게 공교롭게도 아주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는 리바운드 전에 찍은 영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리바운드 찍은 거는 CG 작업을 계속 거쳤던 영화인데 리바운드 촬영 직전에 이제 찍은 영화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실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네, 실화 모티브로 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리바운드는 그 전부터 이제 하기로 했었다가 한번 엎어졌었어요. 아니 원래 탁구가 아니고 그 리바운드를 처음에 준비했던 게 2010 그러니까 그 한 번 엎어졌다가 2년인가 3년 있다가 다시 만들어진 리바운드가 2번이나 시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그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고 뭐 소재 고갈은 아닙니다. 예, 소재 고갈 실화에 더 뭔가 이렇게 관심을 느끼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코코로 MC라서? 그렇지. 근데 사실 실화에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했어요. 영화화 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영화적으로 됐거나 뭐 드라마가 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 뭐 영화나 드라마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실화를 이제 발굴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리바운드라는 영화였던 것 같고 이 작품은 그냥 제가 전에 한 5, 6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되게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아서 만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이어서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병지 씨에게 이어서 한번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의 영화 가운데 가장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실화 바탕이요? 아 네. 이게 근데 한참 쉬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최근에 개봉한 뭐 일본사치 보스턴 같은 영화도 또 네. 생각이 나고 확실히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이 실화가 가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 뻔한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면 또 이제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술술술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요 하신 분 어디 계세요? 네 저요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어주셨네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독님이시라면 파산 위기에 놓인 가족을 함께하고 있는 감독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원준의 이야기라면 네.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그 일단은 뭐 아까 유병재 씨 같은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문석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문석의 입장에서 아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면 모른 척할까? 뭐 하는 것들이 근데 문석한테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요. 와이프가 같이 나가서 거기 가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잡던지 아니면 그 문을 열고 나가지 말았던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범행 현장에서 근처에까지 차를 몰고 오잖아요. 세탁소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와서 그 차에서 그냥 울고 안 내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리고 막 걸어가서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자녀가 강도를 당하는 걸 사실 무술이 쏠려다 못 쏘잖아요. 그리고 다시 쏘려고 하는데 강도가 돌아와서 강도가 쏘는 거잖아요. 그때 개입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방아쇠를 강도를 향해 옮겼다면.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죽어가는 걸 보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앰뷸런스를 불렀다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런 식의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아주 작은 차이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은석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공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공멸 같이 멸망한다는. 만약에 그걸 그렇게 돼서 공멸을 한다면 공멸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공멸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공멸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옛날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막 기업인들이 그때 크게 말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기의 몇 위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만 가면 괜찮아요. 내가 가치를 가지고 망하고 가치를 가지고 주저앉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들 어떤 도덕적 가치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네, 그것들을 하는 순간에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획득하더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명재 씨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저는 진심으로 이명재 씨는 병재 씨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해서 만났지만 알고 봤더니 희대의 악녀인 거예요. 제 상대방이요? 네, 와이프가. 그런 사람하고밖에 결혼을 할 수 없는. 지금 만약이잖아요. 몰랐는데. 몰랐는데 생각 너무 악독한 거예요. 병재 씨 카드 갖다 팡팡 쓰고 막 병재 씨 신용불량자 만들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사치를 누리다가 병재 씨한테 어떤 범죄를 제안했어요. 네. 와이프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한 범죄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 우리가 이 범죄를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결과는 같을 것이다. 네. 사실 죄송하지만 아까 드렸던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거는 저 엄마 죽일 것 같은데요라고. 물론 당연히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범죄 정도면 모르겠는데. 병재 씨하고 친한 양세형이가 결혼을 했는데 네. 와이프를 잘못 만났어요. 양세형이가.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어. 어느 네네. 술 먹고 고백을 했어요. 네네. 내 와이프가 지금 우리 네. 엄마를 죽이자고 한다 장모님. 네네. 그랬을 때 병재 씨라면 세영이 씨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실 건지. 바로 유튜브 가기죠. 라이브 틀어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이용해서. 그런 상상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밝은 상상하려고 해서. 우리 같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선에서는 정말 이게 정말 헛웃음이 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장르적 상업영화 장르적 스릴러를 보면 우리가 그걸 고구마라고 한다. 그냥 해. 저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뛰어. 너라도 살아야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상당히 다른 경우긴 한데. 그래서 제가 댓글보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를 만약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고구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네. 만약에 그걸 못해서 어떻게 됐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너부터 살아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진짜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10분 정도 안 되면. 10분 정도 더 해요? 그러면 포스터는 없는데 질문을 계속 받아볼까요? 네, 이 앞에 여기. 예. 저번에 보고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실화를 좀 다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나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동생이 결국 매형을 살해를 하는데, 근데 저희 영화상에서는 살해 의도는 있었지만 사실 살해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저희만 알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 챕터 1에서 문이 만약에 오픈 더 도어가 됐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살인이 일어났었을지 그 감독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실제 사건이 있고 만약에 그 부분조차도 영화로 옮길 수 있었다면 감독님은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실제는 아시다시피 천하의 매형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건은 그렇다고 해요. 네,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 뒤에 얘기를 더 찍어라. 그러면 저는 문을 열고 나간 이후의 상황을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내용은 그 바지춤에 총이 네, 총을 있잖아요. 의자 밑에 총을 천하람이 안 볼게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술을 먹는 척을 할 거고 천하람은 나이프를 옷소매에 숨기고 역시 취한 척하면서 어색한 대화를 이어갈 거라는 거죠. 왜냐면 서로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취한 거고, 우리는 분명 나는 잘 못 들은 거고, 나는 쟤는 모르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둘은 서로 정확히 알고 있죠. 그 마지막 눈빛에서 오늘은 이 집에서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그 눈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의도는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얘기하는 하지만 그 사이에 좀 포즈가 있고 마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시훈이 덜 보이게 된 순간에 내용이 권총을 시훈 쪽으로 탁 갖다 대는 그 시훈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용이 그 총을 걷어서 자기 머리에 쏘고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걸 좋아하시는데요? 그래? 되게 아쉽네요. 왜냐면 여기 나온 은석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리고 사실은 절대적 트라우마는 그 사람이 다 왔어요. 가장 절대적인 트라우마를 현장을 받고 그 앞에 것들을 이루어졌고 그 사람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지금 거의 성공했지만 페인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은석이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병재 씨도 그 드라마를 직접 쓰기도 했고, 네. 네, 유니콘이라는 쿠팡에 있습니다 지금. 네, 한번 찾아보시. 그 병재 씨가 다 쓴 거예요 작가로서. 되게 그 좀 글도 잘 쓰고 아이디어도 이제 특별한 병재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챕터를 하나를 더 완성한다면 혹시 어떻게 풀어보고 싶으신지. 보이지 않는 네. 챕터를 네. 만약에 앞에 제가- 챕터 1에서 네, 문성과 네, 네. 치훈이 서로 대립할 것처럼 하면 끝나잖아요. 네네네 네. 처음에는 그렇죠. 고기를 조금 더 볼륨을 키워서 완성을 한다면. 야, 요거 제가 메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이 나온다면 제가 분명히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진짜로 또 안 된다면. 근데 이렇게 제가 뭔가 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영화가 이미 이렇게 다 완성이 돼 있다라는 또 반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하나 마지막으로 한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주문이 옷 입으신. 네. 저 오늘 게스트로 오신 유경재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삼행시 잘하시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픈러더로 오행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푼이 문제인데 이게 푼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더 문제는 길다는 거지. 이게 오행시는 사실 웃기가 쉽지 않아요. 도무지 끝이 안 나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게 오행시입니다. 끝났네? 장항준 삼행시 하겠습니다. 장항준 삼행시. 장진 보고 있나? 항. 항준이는 준비됐다네. 송은이가 삼행시? 나 시키는 줄 알고. 자, 송은이 삼행시입니다. 송혜교보다 아름답고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 이효리. 네.
엄청난 순발력이죠. 네. 자, 마무리가 이렇게 또 특별하게 또 오행시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픈도어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가시면서 또 후기 또 잘 올려주시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영화적으로 내가 느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한 좋은 것들 기억들만 꺼내서 네, 댓글 남기실 때는 관람평에 좀 그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영화는 CGV 전용이라서 단독 개봉이라서 CGV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N차 관람하시면 그 오늘 이벤트가 발표가 됐나요? 네네 오늘까지 끝났고 알겠습니다. 자, 오픈도도 관심 갖고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밖에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잘 따뜻하게 여미고 돌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유병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장은주 감독님과 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